정 PD님 진짜 못생기고 네. 올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 의학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진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뭔가 성숙하게 나를 표현하는 감정 능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책,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저자분은 바로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저자이신 전미경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방문을 해주셨어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저자 전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책이 뭔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아주 슬슬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감정 능력, 이 말이 특히나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 능력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IQ나 EQ 이런 것처럼 감정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키워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EQ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EQ. 네. 네네. EQ는 정서 지능이라고 하는데, 네. EQ랑 감정 능력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러게요. 네. EQ는 좀 선천적인 거. 그러니까 아. IQ도 선천적이잖아요. 네네. EQ도 선천적인 거고, 감정 능력이라는 거는 나의 행복에 관련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여서 또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고, 또 나의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키워보자 하는 의미로 감정 능력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Q&A 준비했고요. 네. 구독자님들도 같이 따라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Q&A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답도 말씀드리면 네. 나는 답이 아닌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답인 쪽으로 노력을 하면은 감정 능력이 키워지는구나. 조금 더 이제부터 감정 그렇죠. 능력이 키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조금 거죠? 더 구체적인 거를 좀 들고 와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Q&A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픽픽보고 너무 기대했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네. 원인을 먼저 생각한다. 해결 방법 먼저 생각한다. 저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러세요. 최근에 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단 말이에요. 네. 엄마가 너가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니? 네. 라고 해서 상처받은 환자분 계셨어요. 재수할 것인지 아니면 네. 그냥 차선으로 대학을 갈 것인지를 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막 원인을 비난. 네. 거죠. 근데 해결을 위한 원인을 찾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쵸. 예를 들어 오더를 잘못 냈는데 해외 수출건인데 공이 하나 더 붙었어. 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게 이렇게 에러가 났는지를 찾아서 네. 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결을 위한 원인을 찾는 거는 사실 냉정하게 해결을 위한 거고요. 그거는 또 해결 쪽으로 불려야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거는 좀 비난을 위한 거, 이거를 얘기해요. 네, 감정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답은 아시겠죠? 그쵸. 해결 방안을 찾죠. 일단은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해와도 그래,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해결해보자. 그쵸, 해결해보자. 지나간 걸 돌이켜보기보다는 정말 해결 방법,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찾는 게 이 마음 능력, 감정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하니까 저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두 번째 또 질문 주세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의 원인을 주로 네. 내 탓을 한다, 남 탓을 한다. 저는 내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네네. 내 탓을 해요. 내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 탓을 한다고 감정 능력이 좋은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네. 잘못된 일의 원인으로 내 탓을 할 때 과도한 자기 비하 혹은 객관적 자기 성찰. 이게 정답은 알겠는데 네. 저는 때때로 좀 너무 저를 비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자기 비하와 객관적 성찰의 차이가 뭐냐면 네. 과도한 자기 비하는 성격이나 능력, 원래 그런 거 바꿀 수 없는 거. 네.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이래. 내가 하는 일 다 이렇지. 네. 이렇게 하는 게 과도한 자기 비하고, 객관적 자기 성찰은 내가 이번에 시험 떨어졌지. 생각해보니 공부 좀 덜했지. 라고 어떤 네. 행위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게 객관적 자기 성찰이죠. 이제 두 개가 네네. 구별되시죠? 이거 답도 아시겠죠? 네. 네. 또 다음 질문 해주세요. 나는 일을 할 때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내부적 동기는 나 내면에 있는 목적이라든가 동기를 얘기하고 네. 외부적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과 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번에 뭐 토익 900 맞으면 엄마가 아이패드 사줄게. 네네. 뭐 이런 거를 얘기해요. 네. 자, 이제 답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이건 확실히 내부적 동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나는 지금 공부할 거다. 이거는 내적 동기일까요? 외적 동기일까요? 아, 내적 동기에 가깝네요. 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고 싶다라는 것도 내적인 동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게 본인한테 나온 것인지 네. 그리고 돈을 왜 버는 건지 에 대해서 네네. 질문을 하셔야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 할 경우에는 외부적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돈이 나한테 가진 의미가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하시면 그건 내부적 동기가 되죠. 내부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결과에서도 사실 성공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진짜요? 이거는 논문이에요. 그렇죠. 내부적 동기를 갖고 일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이 있더라. 결과적으로도. 그리고 사실 내부적 동기로 일을 하게 되면 네. 과정도 되게 깊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 방송인 백종원 씨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기뻐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화를 낼 때는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시고 네네. 안타까워할 때는 정말 되게 막 안타까워하시고 진짜 진정성 있게 막. 진정성 있게 예, 예, 보이셔서 딱 요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오. 백종원 씨 고맙습니다. 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정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좋아지는 그래서 내부적 동기를 좀 키우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의 고민은 주로 과거, 현재, 과거는 내가 과거에 왕따 당한 거, 네. 아니면 학대 당한 거, 괴롭고 힘들었던 거를 곱씹고 곱씹는 분들 계세요. 미래를 곱씹는 분들도 계세요. 야, 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코로나인데 취직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취직을 못하면은 일단 이번 3월부터 나는 공식 백수가 되는데 일을 어찌해야 되나.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은 네. 나의 취직 자리에 있을 것인가. 네. 이러다 나가는 내 인생은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노력은 안 하시는. 네. 현재는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거. 아, 이번에 전세금이 올랐으니 전세금 어떻게 마련을 할까. 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스펙을 좀 더 쌓자. 네. 라고 해서 감정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현재에 대한 고민에 대한 포션이 더 훨씬 많으세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저는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도 잘 안 하고 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때요? 그냥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요, 네네. 과거에서 봤을 땐 미래고요. 네. 미래에서 봤을 땐 과거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로 내가 10kg를 빼겠다는 미래인데 오늘 나는 그 음식을 뭐 일정한 걸 먹었고 운동을 1시간 했어. 네. 이건 현재인 거죠. 네네. 네.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행복해져요. 아, 네. 이거는 그래도 좋은 거군요. 네, 현재를 살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 나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나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죠. 그 회의 시간에 내가 발언을 하는데 누가 졸고 있어요. 네. 내가 얘기한 게 너무 재미없나? 또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바쁜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저 친구가 혹시 나랑 만나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든 딱 과하게 자기 몰입이 되는 감정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친구 약속 캔슬하면 네네네. 뭐 얘가 일 있나 보다. 저 누가 졸고 있으면 졸린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네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나한테 꽂혀갖고 나의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하고 올라오게 되는 분들 네네. 있으셔요. 네네네. 그쵸?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나는 타인 객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타인 객관화가 정확히 뭐죠? 타인에 대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잘 못 봐요. 네네네네. 어릴 땐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잖아. 네네네. 20대도 잘 못 봐요. 네. 20대는 나랑 친하면 우리 편이면 좋은 사람이잖아. 그쵸? 근데 나이 들면 이게 좀 저처럼 나이 들면 좀 보여요. 이제는.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보이시죠? 네네네. 나이가 그래서? 들수록. 네네. 그쵸? 타인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정 능력이 좋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제가 정 PD님한테 네. 정 PD님 진짜 못생기고 네. 머리 참 나쁜 사람이에요. 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 PD님은 저에 대해서 이제 타인 객관화를 하셔야죠. 네.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타인 객관화예요. 아, 제가 무례하고 잘한 건가요? 못생각하다라고 그런 걸 네네.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막 집에 가서 이제 고민하죠. 거울 보고. 아. 진짜 이렇게 못생겼던가. 내가 또 이상한가? 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만치 무시당한 행동을 그동안 해왔던가 하면서 네네. 타인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타인 객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게 나로 꽂혀버려요. 나에 대한 비하로 꽂혀버려요. 네. 이게 사실 남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거는 가족일 경우예요.
어머. 특히 부모에 대한 거, 내 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까지가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힘들고요. 아, 네네. 네, 어릴 때는 그 나쁜 사람한테 내가 나의 생계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네. 생존을 의지하죠. 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맨날 뭐 술 마시면 애 막 때리고 음. 감정적 학대를 하더라도 그냥 그래 아빠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그래 내가 잘 못해서 그랬지. 예,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게 편하거든요, 인간은.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 비하가 되죠. 그래서 아. 사실 가족 문제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이럴 경우 저랑 그 상담하면서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타인 객관화를 하실 수 있으면 조금 편해지시는데 네.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이게 아빠가 저런 사람이어서 내가 과도한 감정적 학대를 당했구나. 네. 우리 아빠가 뭐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구나. 네. 라는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구나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나의 세계관이 깨지거든요. 네네. 가족은 행복하고 그 운명 공동체고 이런 게 깨지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긴 해요. 네. 근데 요거를 하신 분들 봤어요. 네. 하지만 그게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 객관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제 네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가 없는데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감히 뭐라고 남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근데 음. 그 사람이 나의 뭔가의 경계를 푹 찔러 들어왔을 때 네.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타인 객관화. 그쵸. 그러니까 네. 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네.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이상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네. 툴툴 털어버리는 게. 특히 악플이요. 연예인분들 네네. 보시면 악플 막 많이 막 달리잖아요. 네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음. 악플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단점이라든가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악플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가 그렇죠. 아닌 네, 정말.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네네. 자기 뭔가 불편한 거를 막 쏟아붓는 네. 이건 진정한 악플이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 그 연예인분들이 좀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라는 거를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 책은 네. 그냥 너와 나의 소통에 관한 책이다.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요. 말을 올바르게 잘하고 싶다. 나는 뒤끝 읽는 사람이 정말 너무 싫다. 많은 상처를 받고 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거. 네. 네. 아, 너무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네. 오늘 소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책을 읽으면은 사실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읽고 하나라도 실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해서 정말 내가 말을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하더라도 세상이 끝나지 않고 네, 정말 내가 속에 묵혔던 감정이 풀어나오면서 이게 참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저희 환자분들 오셔서 말씀하세요. 아, 정말 해보니까는 정말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네. 어떤 책이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해보자. 네. 그래서 쿠에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가 하신 분들이세요. 네. 상상력과 의지가 더해지면은 그 합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된다라는 곱하기가 너무 네, 좋으네요. 감정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나의 그 의지를 갖고 감정 능력을 잘 활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은 분명히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닥터TV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 구독해주셔서 1000명 꼭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